네, 안녕하세요. 박은정입니다. 네. 오늘은 2025년 4월 16일 수요일 새벽 3시 20분입니다. 딱 구슬나네요. 어제는 그 문제 해결하고 엄청 기분 좋게 돌아왔는데, 오늘은 저 엄청 짜증이 나 있어요. 회사에 일할 때 감정을 안 내차. 그 다음 짜증이 아니라 논리로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사실 회의에서 회의하다가 좀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약간 떡국질이 계속 나요. 그 부분을 후회하는 게 내가 좀 침착하게 하지 못했구나 라는 부분을 후회하는데 결론은 여전히 동의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다수결로 되는 일이 있고 다수결로 되지 않는 일이 있는데 저는 이건 다수결로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이게 주는 장점과 이게 주는 단점을 했을 때 이건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었어서, 그러니까 길게 보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였거든요. 짧게 보면,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고친 코드 아무도 못 알아보는 게 나아 이런 마음 아니라면 계속 사이드 이펙트 생겨도 그냥 그거 고쳐 나가면서 가면 되지. 매번 뭐지 할 때마다 좀 시간 걸려도 시간 들이면 되지. 그거 원래 시간 걸립니다. 이거 어려워요 라고 말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지만, 어렵지 않은 일을 왜 쉽게 갈 수 있는 일을 왜 어렵게 가는지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전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쉽게 갈 수 있는 것들은 쉽게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그리고 나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도 그 다음에 코드를 볼 거고, 코드의 가독성 진짜 중요해요. 코드의 가독성이 되게 중요하죠. 이 가독성이 왜 중요한가를 따지면, 사실 영원히 안 고치겠다고 생각하면 가독성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왜 중요하겠어요? 아무도 고치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을 코드는. 저는 가독성이 중요한 이유는 이해를 하기 쉬워야, 누가 봐도 이해하기 쉬워야 그걸 이해해서 실수를 하지 않는다고 봐요. 물론 이건 제 생각일 수 있는데,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해야 그 다음에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도 그걸 이해하고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갈 수 있듯이, 이해하지 못하는 코드를 보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거나 아니면 또 그걸 이해하려고 너무 많은 시간을 쓰거나 하니까, 그래서 가독성이 중요한 거지, 가독성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독성이 주는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물론 개발자다 보니까 약간 아름다운 코드를 짜고 싶은 욕심은 저도 있죠. 그게 왜 없겠어요. 아름답게 짜고 싶죠. 그게 최우선은 아니라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한 거고 했는데, 제가 보통 회의 때 이렇게 짜증 섞이거나 감정적으로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물론 그렇게 했는지 제 마음은 그런데 실제로 제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오늘은 제가 생각해도 감정적이었고 짜증을 냈어요. 내가 샘플로 갖다 주겠다 그러면 누가 빠른지 봐라. 누가 이게 패치를 할 때 누가 빠르고 누가 안정적으로 짜고 누가 실수가 덜한지 그냥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비교를 해봐라 라고 말할 정도. 그냥 해보면, 진짜 말 그대로 해보면 안다. 말로 너무 당연해서 설득할 필요조차 없다고 느꼈던 걸 설득해야 된다 그러면 해보자 했는데, 이미 결정은 나고, 제가 결정한 건 아니고. 그리고 전 여전히 이해가 안 되고,
너무 답답한데 그걸 도대체 5년만 내다봐도 물론 돼요.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냥 다 돼요. 그냥 몇 배의 시간만 쓰면 돼요. 근데 그 몇 배의 시간을 쓰면서도 이걸 내가 쓸모없는 시간을 쓴다는 인지를 못한다는 게 답답한 거예요. 그게 너무 답답해요. 진짜 쓸모없는 시간을 쓰게 되는데 그거를 지금 그 상황에서는 쓸모없는 시간이라는 인지를 못하니까. 근데 다른 상황에 놓으면 비교가 딱 되면 알거든요. 한쪽은 이렇게 한쪽은 이렇게 하면. 근데 세상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결정 나면 그쪽으로 해서 그 세상 안에서 무언가를 하니까 그걸 못 느끼겠지만 전 그래서 가끔 개발할 때도 그냥 똑같은 개발을 나눠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물론 회사에서는 마이너스라서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지만 그냥 해봐야 알지. 해봐야 잘 짜는 사람과 못 짜는 사람이 보이지. 못 짜는 사람도 진짜 바보가 아니고서는 돌아가거든요. 단지 그게 얼마나 불필요한 동작들이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안 해도 될 시간들을 들이냐의 차이지. 전 그러니까 비개발자는 다르지만 아예 개발자와 비개발자는 다르겠지만 개발자들끼리 짠 코드들은 다 돌아가요. 어떻게 안 돌아가겠어요? 다 돌아가게 만들어서 내는 거니까. 근데 그 뒤에 1년, 2년 지나면서 유지보수를 할 때 왜 이렇게 짠 코드는 계속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쪽에서는 계속 문제가 생기는지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양쪽으로 안 하니까. 그냥 생기는 일들, 사이드 이펙트들 받아들이면서 그냥 고치는 거죠. 근데 사이드 이펙트는 진짜 잘 짜도 생겨요, 사실. 그건 당연히 저는 세상에 100%는 없어서 진짜 열심히 짜도 생긴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하지만 그게 눈에 보이는 이렇게 하면 당연히 생겨요. 막을 것들은 막고 가야죠. 막을 것들은 막고 가면 나은데 이제 약간 그런 거랑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했는데 다수결 얘기가 나와서 근데 이건 다수결로 정할 게 있고 다수결로 정하지 않을 게 있는데 뭐 호불호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코딩 컨벤션 같은 경우나 뭐 이러면은 근데 이거는 아닌데 근데 제가 이걸 원래 첫 번째가 어제 회의였는데 어제 회의에서는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래갖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근데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근데 제가 어차피 유지보수 할 게 제가 유지보수 할 일은 아니었어요. 제가 지금 신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근데 뒤에 할 분들이 그냥 FM 모든 게 FM으로 갈 수는 없어요. 저도 FM을 매뉴얼을 따르고자 하지만 정말 필요하면 바꿀 수는 있는데 그럼 필요한 이유가 진짜 있어야 되거든요. 귀찮다거나 이런 건 안 돼요. 효율이 현저히 매뉴얼을 따르면 효율이 현저히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긴박한 상황은 FM을 못 따를 수도 있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따르지 않을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은 이걸 따르자라고 말하는 사람의 논리가 부족하거나 오늘 제 논리가 부족했을 수도 있겠죠. 사실 논쟁을 할 만한 거리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당연한 거라서 근데 이거 디폴트라는 이거 원래 이렇게 하는 거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걸 왜 이렇게 하는지를 설명했을 때 이게 원래 이렇게 그러니까 그쪽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오픈소스를 다뤄본 분들은 저희도 이렇게 했어요라고 말을 하면서도 근데 하다 보면 안 하게 된다. 근데 저는 그거는 이유가 안 돼요. 하다 보면 안 하게 된다. 그건 안 하는 사람의 문제죠. 횡단보도가 있는데 무단횡단을 했다. 사람들이 자꾸 무단횡단을 하더라. 차가 적으면 맞아요. 그거는 진짜 차가 너무 적어서 이 횡단보도를 없애야 되는 상황이면 그거는 그 상황을 봐야 되는데 차량이 많고 늘 사고가 나. 근데 사고 났을 때마다 처리하겠다? 저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없애자. 이런 거 납득이 안 되는데. 제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서 하는 말이니까. 그분들은 또 다른 걸 할지 모르지만. 근데 사실, 어제는 이회를 할 때 하다가, 그래, 내가 굳이, 대신 코드를 짤 때는 살짝 불편해지니까, 내가 이거를 우겨서, 앞으로 진행해야 될, 앞으로 담당을 해야 될, 1년, 2년 후에 계속 담당을 하실 분들이 왜 좋은지도 모르면서 내가 강하게 우겨서 하면 할 때마다 이걸로 해서 짜증 싫은 부분이 더 보이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하지 않으면 싫은 부분이 더 많이 보이니까 그때마다 나 욕할 바에는 그래 해보고 왜 하는지 알아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 고생해봐라 약간 이런 나쁜 마음으로 어제는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러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러고 넘어가니까 이제 막내 이제 이렇게 한명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 안 하지만 유지보선 제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아니지 않냐 막 이게 잠깐 짧게 얘기하고 뭐 얘기하는데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미안하기도 한 거랑 죄책감 약간 찝찝함. 왜냐면 제가 진짜 정말로 납득하거나 막 이래서가 아니라 근데 저는 일할 때는 무조건 첫 번째 제가 회사에 소속이니까 회사 이익 전체 이익 그게 개발팀의 제 팀의 이익과 반하지 않아야 되죠. 근데 개발팀의 이익과 회사 이익이 서로 상충하면 전 회사의 이익이에요. 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게 다 일치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제가 또 두 번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정권자의 말을 따르는 거. 그건 제가 만약 결정권자의 말을 따르지 않을 거면 그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아니면 또는 따르고 싶지 않다면 결정권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거든요.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 책임을 지고 그 자리로 가든가. 근데 내가 그 책임이 싫어 라고 해서 그 자리를 안 갔으면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의 말을 따라야 된다가 되게 커서 어지간하면 결정권자의 말을 거의 다 따라요. 대신 엄청나게 설득을 하죠. 이게 왜냐면 결정권자는 보통 책임도 지기 때문에 나중에 어쨌든 좋게 결론이 나는 게 좋으니까 이게 좋은 결론이 나온다. 이게 무조건 좋은 결론이 나온다. 라고 엄청 설득을 하는데 아무리 설득해도 제가 못 넘어가는 선이 어떤 거냐면 잘못돼도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렇게 하자. 라고 하면 저는 결정권자를 따릅니다. 그게 잘못된 길이어도. 다만 내가 죽어도 따를 수 없으면 그 조직을 나오자. 그래서 그 전 팀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냥 너무 아니야. 너무 아니면 안 따르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안에서 계속 지내면서 안 따르지는 못하고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이래도 이게 안 되면 진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벗어나는 쪽을 하죠. 이번에는 오늘은 그나마 덜 찝찝한 거는 전 오늘 드릴 수 있는 말씀 다 드렸어요. 이건 다수결로 결정한 문제도 아니고 이게 어떤 게 더 맞느냐의 문제고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어떤 게 더 나은지의 문제인데 호불호의 문제가 진짜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물론 요즘은 시스템이 좋아져서 뭐 어제도 잘 되고 막 이렇게 상황들이 좀 다르긴 해요. 만약에 지금에 있는 차라리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안 해도 지금의 요즘 시스템에서는 뭐지가 너무 잘 된다. 뭐 이렇게 한다거나 뭐 하면 그렇군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레거시처럼 쓰면서
레거시를 쓰면 레거시의 룰을 따라야 돼요. 그게 아니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레거시 방식을 쓰면서 레고시처럼 할 거면서 레고시 룰을 따르지 않는다? 근데 그 이유가 납득할 수 없는 디테일까지 많거든요. 납득할 수가 없어요. 저도 가독성 너무 좋아하고 코드 이쁜 거 너무 좋아하는데 거기 계신 분들은 진짜 저만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진짜 오히려 하겠는데 진짜 좋아하거든요. 또 이쁜 코드 만들고 싶어서 엄청 애쓰는데 살면서 아직 한 번도 못 만들어 봤어요. 마음에 드는 코드는 못 만들더라고요. 어제 죽어라 고생해도 다음날 보면 이거 조금 더 이렇게 했으면 낫지 않을까. 근데 평생 그 코드를 끼고 갈 수는 없으니까 또 다른 일을 하면서 옛날 코드 보면 이 부분 좀 아쉽고 한 번도 아름다운 코드를 짜지 못했는데 제 개발자로서 있구먼 진짜 아름다운 코드 하나 만들고 싶다 할 정도로 저는. 근데 그 아름다운 코드에 많은 조건들이 있잖아요. 가독성도 당연히 좋아야 되고, 하지만 모든 것에 우선순위가 있듯이 아름다운데 버그가 많아.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성립할 수 없고 버그를 많이 발생할 확률이 너무 높아.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근데 오늘 회의할 때는 거기 계신 분들이 물론 자기가 짜고 자기가 짠 코드만 수정하고 자기가 머지만 한다고 생각하면 모르겠지만 회사라는 거는 언제 누가 그만둘지 모르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감안하고 해야 되는 거. 그냥 회사는 무한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유한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누군가가 봤을 때 히스토리를 알기 쉽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몰라도 실수를 덜하게. 물론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그렇게는 안 됩니다. 무조건 뒤에 온 사람들은 앞에 짠 코드를 무조건 욕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반드시 욕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것만 보이니까. 근데 그게 노력이 얼만큼 했는지에 따라서 다음 사람들이 나오는 실수나 이런 것들이 되게 다른데 이해도가 다른데 반드시 완벽하게 다음 사람이 봤을 때 너무 완벽하네라고 어떤 회사가 갔던 전임자가 있던 걸 그렇게 모두가 느낄 수는 없지만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예측하는 것들은 다 막아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결국은 설득의 문제라고도 생각해서 오늘 그냥 당해야 될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나면 당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15년 차 가까이 되거나 넘은 분들 4분이서 협의를 하는데 저 빼고 다른 분들이 다 그냥 빼고 한번 가시죠 이렇게 해서 이거 이렇게 갈 건 아니다 하는데 이번 프로젝트의 리딩을 개발팀 팀장님한테 갖고 하신다는 거에 동의를 저도 했고 하니까 그럼 그분의 결정을 따라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겨서 욕을 먹더라도 본인이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하셨 이상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 마지막까지도 구부질하게 얘기는 했는데 이거 진짜 아니다. 그때는 욕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닌 걸 봤어야 알지. 지금 샘플 코드 제 샘플로 해보이겠다 어떤 차인지 보이겠다 했는데 그래서 좀 오늘 좀 짜증이 났습니다. 원래 회의할 때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이래야 되는데 그냥 오늘 진짜 짜증이 났어요. 저도 그래서 반성한 부분은 내가 온전히 상대를 존중하고 온전히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구나.
이 당연한 얘기를 논쟁거리가 되는 것 자체가 짜증이 났나 봐요. 약간 이런 느낌? 민주주의가 왜 필요해 같은 얘기를. 그러니까 일단 민주주의는 얘 필요성을 얘기하면 끝도 없겠지만 그냥 이거는 디폴트로 받고 그 다음 얘기를 하고 싶은데 거기부터 하는 그런 기분처럼. 그래서 저는 오늘 좀 감정적으로 이게 막 갑자기 막 원론적인 얘기로 이거 어차피 다 비교해야 되니까 하는데 지금까지 하면서 다 비교하신 분 한 분이라고 계시냐. 왜냐면 제가 이 회사에서 못 봤거든요. 한 명도. 몇 년을 있으면서 못 봤는데 그리고 그걸 다 해도 차라리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쓰면서 그리고 그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하겠다 그러면 납득은 할 수 있죠. 왜냐면 제가 그동안 몰랐던 거니까 이렇게 자동으로 머지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근데 그렇게 안 쓰면서 레거시 방식을 쓸 거면 레거시로 가든가 그거에 맞는 룰을 가든가 아니면 아싸리 다른 방법을 할 테니 그걸 해결하는 다른 방법을 찾자라고 하든가 그럼 납득을 하지. 오늘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인데 제가 그 전에 그 상팀 팀장님 저분 안 앉히고 다른 분 앉힌다고 했을 때 굉장히 맞는다고 하셨을 때 엄청나게 반발한 것처럼 이건 너무 아니니까 이게 갔을 때 어떤 나올 문제점들 이런 것처럼 오늘은 그때 말씀드렸던 그 팀장님께서 이걸 결정하셨지만 그래도 그 전에 제 판단은 그때로 돌아와도 똑같을 거예요. 왜냐면 똑같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는 결격 사유 각수는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새 약간 이런 기분이에요. 지금 오늘 회의하면서 어떤 기분이었냐면은 그전에는 예를 들면 사회로 치면 계엄이라는 큰 일이 있어. 이거에 대해서 다 반대를 일반적인 사고에서 해. 근데 찬성하는 쪽과 찬성은 말도 안 돼서 반대하는 쪽들이 다 같은 생각으로 느꼈지만 이제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걸 끝내고 나면 이제 이 사람들끼리 맞는 사람들끼리 거기서 또 조율을 하잖아요. 그러면 각가지 정책들이 다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그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전에는 너무 큰 실수라니까 다 비슷한 생각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디테일에 들어가니까 이럴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은 합니다. 약간 살짝 실망스럽긴 하죠. 좀 그래요. 그래도 제가 지금 조금 더 화가 나나 봐요. 차라리 감정적으로 제가 오늘 말을 좀 싸가지없게 해서 그분들이 열받아서 하지 말자 이제 이렇게 하자라고 하셨기를 차라리 바라는 게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판단했다고 하면 어떻게 15년 넘게 개발을 했는데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 그러니까 저는 실력을 무시하는 게 가장 큰 무시라고 생각을 해서 차라리 감정적으로 선택한 거길 바라고 아니면 오늘은 제가 끝없이 여쭤봤긴 했는데 그럼 이걸 하지 않았을 때 장점 또는 이걸 했을 때 단점 내가 했을 때 장점들을 다 설명을 했으니까 그럼 그 장점을 상회할 만한 단점이 있는지 오늘 회의 자리에서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가독성과 이 정도 얘기하셨는데 요새 다 아이디 쓰신 분은 그건 큰 문제도 안 되고 그리고 그걸 없애려고 다들 코드를 좀 더 열심히 잘 끊어내는 거거든요. 베이스 코드와 커스트 코드들을 디파인 막 다 넣으려고 그래서 구조를 잘 잡고 커스터마이징 된 부분은 다 따로 빠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제가 좀 감정적이었어요. 좀 화가 난 것 같긴 해요. 앞으로 내가 할 일은 아니지만 내가 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좋은 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당사자들의 일인데도 이렇게 무감각하지라고 생각했으나 아마 당사자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했겠죠. 세상에 절대 상대방을 완전히 미친놈으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안 되고, 그게 낫다고 생각하셨을 거고, 시간이 지나서 해보시면서도 근데 프로세스나 시스템은 다른 걸 겪어보지 않고서는 그게 이상한지 몰라요. 그런가 보다 하게 되지. 그래서 좀 우리한테 봤을 때도 몰라, 어제까지만 해도 겪어보고 고생해보면 알겠지 했는데 걔가 그랬거든요. 알까요? 이랬는데 사실 그 말이 맞긴 해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냥 그 상황에 놓여서 똑같이 다 같이 그냥 그렇게 고생하니까 다른 스타일로 일을 안 해봤으면 모르겠죠. 결국 유지보수를 해야 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 그래서 최종 결론은 이렇게 나왔어요. 3대1. 진짜 제가 안 될 것 같았으면 완벽하게 막 준비를 해갖고 왔을 텐데, 너무 한 번도 이런 걸로 논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세부 정책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지, 민주주의가 필요한가? 우리가 자본주의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부터 싸울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한 거죠. 저한테는 그런 수준의 것이었어요, 그게. 이게 논쟁의 거리인가? 그렇게 얘기해놓고도 이제 끝나고 나서 사장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드렸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행동이 얼마나 나쁜 걸 알면서 지금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왜냐면 지금 저 빼고 다 틀린 것 같은 기분이니까. 물론 이번에 그 협의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제가 일 잘한다고 생각했던 그 후배는 제 의사와는 별개로 먼저 본인도 그 의사를 내긴 했어요. 저랑 같은 의사. 유일하게 한 명 냈죠. 근데 걔는 일종의 투표권이 없는 상황. 근데 걔가 중간에 그냥 옵저버로 한번 회의 왔을 때 그 의견을 냈을 때 제가 제 딴에는 그 친구 지킨다고, 그냥 내가 말해도 될 테니까 괜히 이래서 괜히 내 말을 따르거나 아니면 또는 팀장님의 말을 반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얘기하지 말고 했는데, 넌 투표권 없어 하면서 이렇게 살짝 했는데 그것도 잘못한 것 같고, 결론 때문에 잘못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견을 낼 수 없으면 그 조직 자체는 좀 잘못됐다고 제가 그 친구한테 늘상 말해놓고도 그 친구가 속한 조직은 제 조직이 아니니까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을까봐. 그리고 저는 그런 사회에서 어쨌든 20년을 살았으니까 저도 모르게 그걸 커버 친다고 한 건데 그 커버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도 들고 생각이 많습니다. 지금 뭐라고 계속 짜증내는 거 같지. 계속 짜증만 나. 엄청 짜증나요. 사실 크게 중요한 거 아닐 수도 있다고 사람들은 얘기할 텐데, 맞아요. 크게 중요한 게 아닌데 저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부터 안 맞으면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하겠지. 아니면 차라리 막, 이거 기세선 이렇게 하면 딱 이렇게 뭐지하면 됩니다. 뭐라고 하든지. 저도 기술 거의 그냥 SVN처럼 써가지고, 원래 자바에도 C 하던 사람들은 자바 C처럼 쓰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활용을 못해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차라리 그걸 설득하면 완전히 납득. 그냥 제가 안 해봤으면 그냥 따르거든요. 모르는 거니까. 되게 아무도 그것도 아니야. 이거 자바라서 이래요. 자바라서 풀이 안 해요도 아니고 C로 가는데 풀이 안 하겠다고. 어차피 종료되면은 여기서 다 회수하니까 메모리 다 회수하니까 풀이 안 해도 된다 같은 기분이, 제 기분에서는. 물론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제 기분에서 약간 그런 기분이라는 거죠. 차라리 뭐 작은 값이 컬렉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거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요즘 시스템은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구나. 그럼 그냥 납득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저도 납득을 못 시켜볼 테니까. 근데 어떡해. 그게 너무 크다는데. 코드 쓸 때 불필요한 어쨌든 더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볼 때 디파인 있으면 보기에 불편하더라. 오픈소스를 50% 이상 넘어가면, 수정을 넘어가면 그게 불편할 수 있죠. 자체 코드처럼 되니까. 근데 오픈소스를 계속 릴리즈를 따라갈 거고 앞으로 패치를 따라갈 거면, 그리고 근데 우리의 코드가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만 최선의 수정을 하는 쪽으로 가야지만 그걸 따라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갈 거면 넣어야 되는데 계속 같은 말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조금 디테일한 얘기가 나온 것 같네. 제가 틀렸을지도 모르죠. 그냥 저는 제가 틀렸을 때 제가 틀렸다는 걸 납득시키는 말을 해주길 원해요. 제 의견을 바꿀 만큼. 또는 아니면 지금 설명은 못하지만 이건 그렇다던가 나중에 증명을 하겠다던가 그럼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제가 해보겠다고 했는데도 어쨌든 이건 진짜 증명하기 너무 쉬운 거라서 코드들을 똑같이 주고 던져주면 돼요. 던져준 다음에 하기로 한 거랑 안 하기로 한 거랑 똑같은 걸 주고 똑같이 다음 패치를 했을 때 뭐지 해보시라. 좀 다른 것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과 그 다음에 사이드 실수하지 않는 거 보면 그냥 나오는데, 매뉴얼은 시간이 지나서 변해야 되지만 거기까지 왔던 이유들은 존재하거든요. 물론 상황이 바뀌면 계속 바뀌어야죠. 근데 괜히 정석들이 있는 건 아니니까. 물론 시대를 다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럼 이유를 얘기하면 되잖아. 옛날엔 이랬지만 지금 이걸 다 하니까 상관없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똑같은 말을 지금 엄청나게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확 욕을 해버려야 되네. 그걸 안 하려다 보니까 그런가 봐요. 여기서 이제 그만하죠. 예. 그래도 어제보다는 덜 찝찝해요. 어제는 일단 제일 해결한 거에 되게 만족했고, 그 다음에 회의 때 중간에도 그냥 남아있는 어쩌라고 약간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어제 되게 기분 좋게 일 하나 끝낸 게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그게 다 잊었는데 그래도 어제는 그래 한번 고생해봐라, 해보면 알겠지, 해봐야 알지, 약간 이런 마음인가? 아니 뭐 어쩔 건데, 니들이 고생할 건데, 이런 마음 때문에 내가 굳이 싸우면서까지 설득하고 싶지 않다, 약간 이 마음
이었다면 그래서 찝찝했어요. 끝나고. 왜냐면 회사를 위한다면 그리고 옳은 결론을 도출하려면 싫어도 싸웠어야 되는데 내가 좀 욕을 먹더라도 이게 맞는 거라면 증명을 하든 아니면 논쟁을 하든 했어야 되는데 제가 쉽게 얘 마음대로 하세요 했더니 뭐 어제 기분 좋으셨나봐요 막 이러는데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면 니들 알아서 해라 약간 욱해서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표정 관리하고 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전 진짜 기분 좋아서가 아니라 어떻게 이거를 이런 생각이었는데 왜냐면 몇 번 설명했는데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어제는 어쨌든 제가 설득할 수 있는 한을 다 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도 약간 찝찝함이 남아 있었다면 오늘은 제가 정말 제가 원래 하던 모든 선을 넘어서 근데 물론 실수도 했죠. 왜냐면 감정적으로 갔으니까 원성도 높아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거 뭐지 하면서 모든 코드를 다 확인했냐 그거가 좀 뭐라고 하고 안 한 것 뻔히는 지금까지 같이 해서 안 한 것 뻔히 하는데 원론적인 얘기하니까 어차피 다 바뀌면 다 코드 다 확인해야죠.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방대한 오픈 소스를 지금 몇 년을 해도 지금 한 코드도 다 모르면서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니까 좀 짜증이 났고 그래서 감정적으로 얘기해서 완전 아마 결론도 관철 못 시키고 짜증만 낸 사람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욕은 먹어도 상관없는데 결론은 관철시켰어야 되는데 근데 결정권자에 제가 책임질게요 라는 말은 바꿀 방법이 없어요. 물론 그건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건 따라야 된다고 봐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왜냐면 문제가 됐을 때 내부에서 제가 욕은 먹을 수 있겠지만 프로젝트가 앞으로 계속 실패를 하거나 할 때 제가 책임자가 아니니까 그 말에 오케이 하고 더 이상 논의하지 맙시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은 이거 근데 정말 나중에 문제가 될 겁니다. 정말 어려워질 겁니다. 근데 결정이 났으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밖에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못 따르겠다고 뒤집고 나오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는 결정권자의 몫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 실수들을 계속 또는 잘못된 결정들을 내린 사람이랑 일을 안 하면 안 했지. 그 조직 안에 있는 한은 따라야죠. 사실 그 전에 비하면 엄청 작은 일인데 큰 일이 사라지고 나니 이제 작은 일로 붙는 거죠.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걸 알면서도 좀 화는 나네요. 화가 나는 이유는 이 중에 한 명도 없었나? 약간 이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난 4개 하라면 4개 할 수 있는데 100만원 빵에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또 누가 빠르고 누가 안정적이고 누가 지금 개개인의 실력차를 떠나서 그냥 아무한테 던져줘도 프로세스상 그렇다고 100%가 되는 건 없어요. 어떤 수도 이거 하면 무조건 이것만 하면 무조건 되는 이런 건 없어요. 문제들은 생기죠. 언제나 생기고 언제나 그건 다시 봐야 되는데 그걸
10가지를 보느냐, 한 가지를 보느냐, 또는 5가지를 보느냐의 차이인 거죠. 거기에서 효율의 차이가 나는 거. 또 반복하고 있죠. 그만할게요. 오늘 너무 많이 얘기했다. 계속. 오늘 감사한 거 3가지 할게요. 첫 번째 감사한 거는 열받는 거밖에 생각이 안 나고. 근데 내일도 아닌데 너무 화를 냈죠. 제가 유지보사 할 것도 아닌데. 신규 개발하고 나면 끝나는 거라서. 뭐 다시 해야 될 수 있겠지만 더더욱 이번 프로젝트 하면서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도 좀 잘 만들고 싶어 하는데. 아무튼 감사한 거 3가지. 첫 번째, 오늘 진짜 화가 너무 나는데 계속 이러면서 빨리 가갖고 술 한잔 빨리 하고 가야지 이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이 좀 있어갖고 일 처리하고, 그 일은 잘하진 못했어요. 왜냐면 본부장님께서 일본 출장 가셔가지고 원래는 한 번도 저한테 뭐 PPT에 뭐 이걸 한 장 만들어달라고 뭘 문서를 만들어달라 하신 적 없는데 진짜 한 장 만들어달라고 했거든요. 아키텍처 하나. 근데 제가 진짜 문서를 못 만들어. 그건 진짜 젬병이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진짜 이걸 정말 못해요라는 것도 좀 이해가 되는 게, 노력해도 퀄이 잘 안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남들은 그래도 이렇게 초안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수정상 이제 컨펌 받고 수정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몇 시간 동안 초안이 안 나오는 거예요. PPT로 만들려고 아까 잘 안 되었고, 막 AI 이용하고 막 했는데도 잘 안 되었고. 근데 주무시면 컨펌 받을 수 없으니까 너무 늦은 시간에 하면 안 되니까 A4 용지에다 그려갖고 아키텍처 그리는 데는 3분도 안 걸렸거든요. 그 3분도 안 걸리는 걸 그 그지 같은 PPT를 만드는데 몇 시간을 쓴 거죠. 제가 진짜 못하는 일인가 봐요. 결론도 마음에 들진 않고, 일단 그래도 컨펌은 받았지만 제가 봐도 딱히 마음에 들진 않고. 근데 그것 때문에 오늘 제가 아끼는 동생이, 그러네, 오늘 제가 가끔 본다는 커플이랑 있는 되게 한 20년 가까이 된 되게 아끼는 동생이 오늘 생일인데 애들 저녁 먹는다고 해서 원래 가려고 했는데 그냥 보통 때문에 가는데 본부장님께서 항상 그냥 배려해 주시고, 서로 분야가 다르니까 본부장님이자 팀장님이시니까 이제 사업 쪽을 주로 하셨고 기술 쪽도 하시고, 옛날에 개발도 잠깐 하셨던 것 같은데 주로 기술과 사업 쪽을 하신 분이고, 저는 이제 개발자다 보니까. 근데 저를 뭐 그럼 이거 이렇게 안 하시고 거의 좀 놔주시거든요. 거의 다 배려해 주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뭐든 부탁하시면 다 잘 해드리고 싶은데 부탁하신 게 없었는데 이번에 거의 뭐 WBS나 이런 건 개발과 관련된 거니까 그렇다 치지만 그게 아닌 뭐 아키텍처 문서 한 장만 주세요, 요 하나를 거의 처음으로 받은 부탁, 명령, 오더 뭐든 처음으로 말씀하신 거라서 진짜 잘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어지간하면 그런 약속 안 깨는데도 막 깨고 막 했는데, 개발 아닌 거는 진짜 젬병인가 봐요. 개발도 엄청 잘하는 건 아닌데 디버깅은 조금 제가 생각해도 잘하는 것 같고, 개발은 그냥 보통인 것 같고, 디버깅은 제가 생각해도 좀 잘하는 것 같고, 어려운 디버깅은. 참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감사한 거 3가지를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죠? 그래서 첫 번째가 그것도 잘 못했으니까 그건 감사한 일은 낄 순 없고 오케이 해주는 거 감사해야 되고, 여튼 그래서 근데 오빠 나가지고 회의 때 열받았어갖고 빠져갖고 그냥 기분이 나쁘어지는데, 오늘 기분 좋았던 거 있어요. 빠져갖고 막 이어폰 꽂고 막 혼자 좀 짜증에 막 집중해 있다가 중간에 그때 이어폰 뺐는데 나중에 남은 3분 중에
갑자기 맛있는 술이라고 한 잔씩 돌리신 거예요. 내가 마셨는데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주셨다는 거 되게 감사하죠. 막 위스키 한 잔에 2만 원씩 하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인생 처음 본 분이 주셨고, 그냥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남녀 이런 것도 아니고 여자분께서 옆에 계신 분한테 드렸고, 저도 받았으니까 저도 이제 제가 마시는 한 잔씩 들었고, 있더니 중간에 계신 분도 원래 그분들은 본인 술 안 마시고 계신 것 같았는데, 전 제 술이니까 한 잔씩 어떻게 보면 되게 드셨던 건데, 오늘도 많이 드시다가 근데 이거 한 번씩 드셔보세요. 그래서 약간 막 응답하라처럼 반찬통 카레 보내면은 여기 뭐 담고 이런 것처럼 이 술 받고 저도 드리고 이쪽에서 드리고 해서 되게 막 정겹게 먹고, 옆에 그 바를 처음 오신 분들이 그 커플분이셨나봐요. 처음 왔는데 너무 좋다고 분위기가 막 이렇게 하면서 아주 잠깐 기분 좋았죠. 오늘 첫 번째 기분 좋은 건 바에서 정겨웠던 거,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술 먹고도 지금 와서 이렇게 짜증을 내면서도 어쨌든 집에 와 있다는 거 감사하고요. 세 번째는 쌍욕은 안 했다는 걸로 감사할까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 순간을 제가 후회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말들은 후회할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은 후회는 안 할, 결정은 후회를 안 할 것 같은데, 제가 내린 판단은 후회를 안 할 것 같은데, 제가 그걸 풀어내는 말들과 그거에 대한 지금 이 기분은 약간 잘못했다고 반성할 것 같긴 한데, 결정은 모르겠네요. 여튼 세 번째는 두 번째 집에 온 거 감사했죠. 약간 어쨌든 이렇게 들어왔던. 세 번째는 살아있는 걸로 감사하고 끝내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안녕히 주무세요.